안녕하세요. 이경원의 난청과 보청기 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보청기에 대한 흔한 오해 3편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면 대화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음인지, 즉 대화음 청취 능력은 전음성 난청보다는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또는 중추신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중심으로 어음인지와 관련된 청각기관을 살펴보고 어음인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보청기 착용 후 대화음 청취 능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또한 2편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영상의 후반부에 내용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에서 청각 피질까지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귓바퀴로 들어온 소리 에너지는 웨이도, 고막, 이소골을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고 유모세포에서 전기생리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전기생리 에너지는 중추신경 시스템을 통해 청각 피질에 전달됩니다. 유모세포와 중추신경 시스템은 어음 및 잡음의 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모세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청력의 외유모세포와 내유모세포는 우측의 파란색 선과 같이 특정한 소리에 반응을 잘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동조 곡선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선에서 1kHz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70dB SPL 이상의 높은 음압 레벨에서 반응을 하지만 4kHz 부근에서는 10dB SPL 정도의 낮은 음압 레벨에서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날카롭게 나타나서 4kHz에서 반응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음압 레벨에서도 반응하며 뾰족한 형태가 가리키는 주파수를 특성 주파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분홍색 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분홍색 선은 손상을 입은 유모세포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1kHz 이하에서는 정상 유모세포와 마찬가지로 높은 음압 레벨에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유모세포와는 다르게 4kHz 부근에서도 60dB SPL 이상이 되어야 반응을 하며 모양 또한 날카롭지 않아서 특성 주파수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특성 주파수가 불분명한 경우는 주파수 해상도가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로 어음의 인지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다음은 중추신경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모세포에서 변환된 전기생리 에너지는 와우핵, 상올리브 복합체, 하구, 내측 슬상체 등의 중추신경 시스템을 통해 청각 피질로 전달됩니다. 이때 전기생리 에너지는 좌우측의 중추신경계의 정보가 교차하는 과정이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대부분은 반대편 청각 피질로 전달됩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중추신경계는 시간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달팽이관에서 들어온 신호음의 처리 과정을 통해 어음의 인지, 잡음과 말소리의 분리, 방향의 탐지 등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간 처리 중 시간 해상도는 조용한 곳 또는 소음 환경 하에서의 어음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노화 등으로 인해 중추신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 해상도가 저하되어 어음의 인지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어음인지 특성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청력 역치 레벨의 증가로 인해 대화음을 잘 듣지 못하거나 작게 들어서
어음의 청취 능력이 감소합니다. 둘째, 주파수 및 시간 해상도의 저하로 인해 어음의 인지 능력이 감소합니다. 셋째, 소음 하에서는 어음의 청취 능력이 더욱 감소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노화가 발생한 말초신경과 중추신경 시스템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각신경성 난청에 저하된 어음 인지 능력은 의학적 치료 또는 보청기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건천과 같이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의 선택과 제작, 착용 후 전기 음향의 조절, 착용 효과의 평가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보청기 착용 후 다양한 환경에서 감소한 어음 청취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능 훈련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능 훈련을 통해 저하된 의사소통 능력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력평가와 보청기 착용 후의 어음 인지도, 즉 대화음 청취 능력을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력 검사기를 통하여 청력 평가를 할 때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어음 인지도, 단어 인지도는 말소리가 편안하게 들리는 강도, 즉 쾌적 레벨까지 강도를 올려서 측정합니다. 우측의 청력을 가진 65세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어음으로 구한 쾌적 레벨은 대략 70dBHL 내외였으며 이때의 단어 인지도는 50.0%였습니다. 6주간의 전기음향의 조절과 적응 과정을 거친 후 가운데 그림처럼 방음실 내에서 난청인의 귀에 단음절어를 평균 대화음 레벨과 비슷한 수준인 50dBHL로 제시했을 때의 단어 인지도는 보청기 착용 전 12.5%, 착용 후에는 55.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50dBHL로 제시했을 때 문장 인지도는 착용 전 30.0%, 착용 후에는 70.0%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서 단어 인지도는 헤드폰에서는 50.0%, 보청기 착용 후에는 55.0%로 보청기 착용 후 단어 인지도가 5.0%포인트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올바른 착용 효과 확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드폰 착용 시 어음의 제시 강도를 난청인의 쾌적 레벨로 올려주었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 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측정한 단어 인지도는 청력 검사기의 증폭기를 통해 편안하게 들리도록 증폭해서 어음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보청기 착용 효과를 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착용 전후의 어음 레벨, 제시 방법 등 모든 측정 조건이 같아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단어 인지도는 보청기 착용 전 12.5%, 착용 후에 55.0%로 보청기 착용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보청기 착용 효과는 대화음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보청기 착용 전후의 문장 인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본 사례에서 문장 인지도는 보청기 착용 전 30.0%, 착용 후에는 70.0%로 나타나서 보청기의 착용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청기의 착용 효과는 조용한 곳에서의 어음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의 착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음하에서 문장 인지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방음실 내에서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확인할 때 어음 및 소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착용 효과를 확인하는 목적에 따라 어음과 소음의 제시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문장과 소음을 모두 정면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문장의 음압 레벨은 평균 대화음 수준인 50dBHL, 잡음은 45dBHL, 즉 5dBSNR로 제시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조용한 곳과 소음하에서 문장 인지도는 보청기 착용 전 30.0%와 0.0%,
착용 후 70.0%와 52.5%로 나타나 조용한 곳과 소음 상황에서 보청기의 착용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하에서 문장 인지도가 더 많이 증가하여 보청기 착용 후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첫째, 청력 역치 레벨의 증가로 인해 작은 소리를 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음 청취 능력이 감소합니다. 둘째, 주파수 및 시간 해상도의 저하로 인해 역시 어음 인지 능력이 감소합니다. 셋째,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어음의 인지 능력이 더욱 감소합니다. 따라서 어음 인지도가 감소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저하된 어음 인지 능력을 완벽하게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청력평가에서 단어 인지도가 나쁘게 나타난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건청인과 비슷한 수준의 대화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노화 등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는 현재 의학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난청이 발생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화에 지장을 초래할 때 보청기 착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청기의 착용이 최선이며 보청기의 착용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난청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이 발생하면 현재의 청각기관 또는 어음인지 능력에 대한 퇴행성 변화를 최대한 줄이고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청기의 조기 착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착용한 보청기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능 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에 대한 흔한오해 3편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면 대화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였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임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